김 감독의 머릿속에는 정철원이가 혜성같이 20년도에 나타나서 정말 신앙을 거머쥘 때의 모습, 또 2023년도에는 8월까지 위력적인 투구를 했잖아요. 마무리 무너진 홍건희 투수를 대신하여 세이브를 올려대던 모습을, 그 잔상이 너무 강했겠죠. 이제 감독으로서 부진을 하다는 거를 알긴 알죠. 통계를 보면 부진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도를 하면은 내가 저놈을 잘 아니까 어떻게 해서 고칠 수 있다, 또 불성실한 태도도 기합을 넣어서 잡을 수 있다라는 오버 컨피던스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신감이 과했다. 그렇죠. 제가 우려하는 거는 역대 롯데자이언츠의 트레이드 역사를 보면 작년에 LG 손호영 선수 트레이드를 빼고는 별로 재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손해보는 트레이드를 많이 해왔거든요. 과거에도 없었습니까? 별로 없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롯데는 이상하게 항상 자기네들이 막판에 몰릴 때 트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다 까발려 놓고 상대랑 교섭을 하려니까 상대방은 이미 목마른 건 롯데 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 50점짜리 내주고 롯데에서 100짜리를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를 다 까놓고 시작하고 저쪽은 교활하게 패를 안 까고 시작하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우리 쪽에서 나갔던 선수들은 다른 팀에 가서 또 많이 잘하고 있어요. 1군에 가서도 KT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어느 날 보니까 성민규 단장까지 오고 나서 뭐 이상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뎁스가 갑자기 확 얇아진 느낌이 들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김 감독이 들을 때는 좀 약간 그 냉혹한 말인지 모르지만은 감독이나 단장이나 단기간에 승부 내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김 감독뿐만 아니라 감독들의 경우에도 장기 플랜이 없는 거죠. 나 있을 때 써먹을 선수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만일 김태형 감독이 성적을 좀 올리더라도 끝나고 나서 가고 나면은 갑자기 쓸 사람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트레이드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팀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롯데 입장에서 아깝다 싶은 거죠. 우리가 우리 식구랑 딴집 식구랑 이제 혼사를 하더라도 괜히 자기 아들 자기 딸이 좀 아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기분이 있을 겁니다. 네네. 트레이드 성패를 논하려면은 최소한 한 3, 4년 봐야지. 지금 당장 예, 속단할 당장? 수는 없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당장 정철원이가 무슨 일이 생길지, 김민석이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은 부상을 당한다든지 이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누가 이익 보고 누가 손해 봤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자, 송정규의 야구 직설. 롯데자이언츠 송정규 전 우승 단장과 함께합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이 시즌2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해 봄에 시작해서 이제 겨울 초입이니까 꽤 긴 시간 달려왔는데 시간이 참 쏜살 같죠? 그렇군요. 4월 올해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았는데 그러니까요. 벌써 6개월이나 지났네요. 그동안 참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단장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네.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저희가 그 방송도 나가고 또 유튜브로도 일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매 격주제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시사성이 있는 것에 따라가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그걸 맞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또 유튜브로 만드는 시간도 필요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좀 많이 아쉬웠달까? 매일 나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전문 유튜버나 방송인이라면은 매일매일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그런 것이 타임 레그가 오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이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이제 김 빠진 맥주 비슷하게 다른 매체에서 많이 다루고 나서 우리가 또 나가다 다뤘죠.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해보다 보니까 방송의 특성이라든지 유튜브의 특성상 더 좀 솔직하게 이렇게 질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도 적당한 선에서 또 수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공공방송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일반 뭐 유튜브나 이런 사설 방송처럼 카더라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모든 거를 그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보의 양에서 많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반 이제 그 전문 스포츠 신문사나 방송사에서는
거기에 종사하는 그 기자분들이 많은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때 그 저 각 구단에 일어나는 일을 즉각 알 수가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데서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부산이라는 그 특성, 또 CBS 라디오라는 특성 때문에 롯데자이언츠만 우리가 다루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네. 조금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팬들이 또 요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겠다. 또 여론은 요렇게 가는데 냉정하게 바라볼 때 그게 여론이 틀린 거라면은 그걸 또 짚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짚었을 때에 소위 역풍이라고 하나요? 조금 거기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소리가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또 말할 수 없는 그대로 또 밀고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2023년에 저희가 처음 만나가지고 오늘 2024년 마지막 방송인데 네.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면 100개가 넘는 에피소드가 그렇죠. 업로드됐죠. 예. 참 많은 것들을 단장님과 해야 했는데 네. 어찌됐든 오늘 시즌2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이 마지막 방송에 아쉽기도 하고 좀 반갑기도 한 이 이슈가 있었는데 11월 22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롯데와 두산 간의 트레이드가 있었죠, 단장님. 네네. 사직의 아이돌이라고 불렸던 롯데자이언츠 김민석 선수와 또 추재현 선수, 최우인 선수가 두산 베어스의 정철원 선수, 또 전민재 선수와 3대2 이 트레이드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5선수 모두 각 팀에서는 좀 잠재력이 높은 선수들로 꼽히는데 네. 일단 팬분들께 익숙한 이름은 롯데의 김민석, 두산의 정철원 선수죠. 네.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김민석 선수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단장님께서도 또 높이 평가하셨잖아요. 그렇죠. 드래프트 제1라운드 전체 3번으로 네. 롯데에서 뽑힌 김민석 선수를 롯데자이언츠의 유망주이자 제2의 이정우다라고도 평가해 주셨는데 김민석 선수를 떠나 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또 편치 않은 것 같아요, 단장님. 예, 저는 롯데자이언츠가 금년에도 그 중간계 투진이 허약해서 많이 잃은 게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강책의 일환으로 정철은 투수를 원한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롯데가 이번에도 두산에 먼저 구애를 했고 네. 두산 역시 또 좀 젊은 그 자원을 확보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양쪽 다 서로 디맨드가 서로 같았죠. 서로의 요구사항이 뭐 그렇죠. 같았던 서로 거죠. 이게 이제 일치하다 보니까 이게 음. 호응하면서 네. 성사가 됐는데 표면적으로는 윈윈하는 생산적인 트레이드로 보이고 대다수 팬들도 아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를 무조건 뭐 네거티브하게 볼 이유는 전혀 없고요. 투수진 때문에 그 머리 아플 김태형 감독의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뭐 올해 성적이 많이 떨어진 정철은 투수. 제가 뭐 정철은 투수 나올 때마다 보면은 참 별로 그렇게 좋은 장면을 못 봤어요. 나와서 몇 구 못 던지고 난타당하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위기를 막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머릿속에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가 올해 롯데 이제 와가지고 내년부터 활약을 할 때 재활하여 과거의 모습을 보일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희망으로서는 뭐 되면 좋겠지만 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두산 감독을 역임했던 김태형 감독이나 또 이번에 투수코치로 새로 합류하게 된 김상진 투수코치 그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2022년도 김태형 감독이 이제 두산 감독을 할 때 150km대의 강속구로 5월부터 필승조로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승 3패 3세이브 23홀드 평균 자책점 3.10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남기며 신인왕 타이틀을 획득한 정철원의 모습이 남아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그렇죠. 그리고 2023년도 작년만 하더라도 7승 6패 13세이브 11홀드 평균 자책점은 3.96으로 좀 올라갔으나 네. 그럴듯한 성적을 남겼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년 9월 후반부터 9번 연속해서 블로운 세이브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좀 모양새가 안 좋았고 예후가 안 좋은 겁니다. 연속해서 막판에 가서 안 좋았던 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원래 성적이 나쁘면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뭐 정철원이는 겉멋만 들은 불성실한 선수, 워크에틱이 떨어지는
이런 선수라는 악평을 일부 야구 팬들로부터 듣게 되었죠. 네. 근데 이제 그의 올해 성적은 2승 1패 6세이브 1홀드 자책점이 훌쩍 올라가서 6.40으로 급강하게 되었죠. 네. 자, 일단 뭐 트레이드는 단시간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뭐 그렇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정철원 선수 나이를 보면 1999년생 25살이에요. 예. 키도 192cm로 신체적으로도 좋고 네. 잠재력이 높은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러면 김태형 감독과 네. 김상진 코치는 이 정철원 선수를 어떻게 생각할지 또 이 네. 박준혁 단장은 정철원 선수의 재기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현재 그 자이언츠 야구단에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모든 그런 그 권력의 추가 네. 김태형 감독으로 아마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어... 왜냐하면 입단시킬 때부터 예. 김 감독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다음에 단장이 정해졌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단장 먼저 정하고 이제 감독을 뽑는 게 많은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워낙 김 감독을 애지중지해서 이제 영입했기 때문에 박준혁 단장은 좀 김 감독을 서포트하는 선에 있어라. 너무 단장하고 성민규 때 너무 이제 부딪힌 게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기울어져 있다고 보고요. 구단 측도 FA 영입 등으로 이제 슈퍼 A 클래스를 선수를 김태형 감독에게 선물할 처지가 안 됐습니다. 이상하게 그 셀러리 캡이 많이 가득 찼고 또 금년에도 원중이하고 승민이 붙잡았죠. 투수를 잡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독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겠죠. 다른데 이번에 뭐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도 많은 선수를 또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승엽 감독도 들어갈 때 그래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단도 김태형 감독의 요구를 어지간하면 받아주면서 백업하려고 아마 할 겁니다. 그렇죠. 원래 네. 감독이 취임을 할 때 선물을 그렇죠. 준다고들 하잖아요. 많이 표현에. 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김 감독 같은 경우는 선물을 못 받았죠. 못 받았죠. 예. 너무 못 받았죠. 오히려 있는 사람도 나가고 안치홍 같은 경우에 나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 개투는 이제 부족하고 또 또 새로운 공급이 없어요. 굳이 하자면은 이제 다른 팀에서 방출된 선수들을 뭐 거기서 골라서 또 히트 치는 수도 있지만은 그게 뭐 매번 그렇게 김상수 같은 선수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없으니 지금은 뭐 이것저것 옥석을 가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눈에 띄면은 잡아야 될 입장이니까 9개 구단을 살펴보니 네. 이제 두산의 정철원 투수가 제일 꽂혔군요. 날 것처럼 보였죠. 또 김태형 감독이랑 생활을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 감독 역시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가 해설위원으로 있을 때 볼 때하고 와 보니 이제 롯데 선수단의 한계를 느꼈고 자신이 그 당시에는 뭐 5강 감독만 지휘봉만 잡으면은 5강을 쉽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또 악재가 나왔잖아요. 그 뭐 부상도 있고 또 뭐 나균환 선수의 그런 사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2025년도 이제 내년 취임 2년째인 내년에 최소 가을 야구 못 간다. 5위 안에 못 들면은 이제 김태형 감독의 그런 그 과거의 영광들, 평판이나 평판들 입지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실추하죠. 네. 실추할 것은 불문 가지고 또 26년이 되면 이제 마지막 해 아닙니까? 그 본래 뭐 우리나라 권력기관의 대통령도 그렇고 마지막 해가 되면 또 레임덕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 배수진을 치고 준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매우 초조할 겁니다. 맞아요. 성과는 보여야 될 해가 내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정철원 투수가 예. 이제 롯데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서 이번이 이제 살 길이다. 이런 어떤 각오를 갖고 또 과거의 스승인 김태형 감독 그렇지. 또 김상진 투수 코치 지도 아래 다시 2022년도 신인왕 시절 또 23년도도 전기 중반기 9월까지인가는 8월 말인가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9, 10월에 와서 성적이 나빠졌는데 다시 옛날처럼 바운스백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가능성은 냉정히 말해서 막 50% 이하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저도 롯데 팬들에게 내년을 기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좋은 말만 하면 끝도 없죠. 그렇죠. 근데 네. 사람이 사실 습관이나 훈련 태도 또 워크 에틱이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워크 에틱이라고 하면 이제 직업 윤리를 뜻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예. 사람이 그렇게 뭐 쉽게 바뀝니까? 다 이루는 빠삭해도 안 되잖아요, 그게. 참 뭐 좋은 모습만을 기대하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네.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두고 보기로 하고. 네. 자, 그렇다면 어. 김태형 감독은 왜 네. 김민석 선수를 트레이드하면서까지 네. 이 정철원 선수를 데리고 왔을지, 단순 이 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데려왔다? 어떤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제 추론이 맞을 겁니다. 제가 항상 가끔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은 네, 우리 야구인들이 버려야 할 병폐 중에 하나가 병폐 중에 하나가 예. 그 과거의 어떤 기존 선입감이 아, 너무 오래 작용하는 거예요. 그 선수의 영광스러웠던 그 특정한 순간을 그렇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죠. 리즈 시절. 리즈시죠. 예, 그러니까 그 김 감독의 머릿속에는 정철원이가 혜성같이 20년도에 나타나서 정말 신앙을 거머쥘 때의 모습, 또 2023년도에는 8월까지 위력적인 투구를 했잖아요. 그때도 마무리 무너진 홍건희 투수를 대신하여 세이브를 올려대던 모습을 해설위원을 하면서 백스탑 뒤에서 지켜 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잔상이 너무 강했겠죠. 그래서 올해인 2024년도에는 이제 감독으로서 부진을 하다는 거를 알긴 알죠. 통계를 보면. 그러나 뭐 두산하고 그렇게 뭐 144게임 중에서 일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9분의 1이니까 그렇게까지 깊게 정철원이의 부진이 입력이 덜 됐겠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설사 부진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도를 하면은 내가 저놈을 잘 아니까 어떻게 해서 고칠 수 있다. 또 불성실한 태도도 기합을 넣어서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오버 컨피던스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신감이 과했다. 그렇죠. 또 현실적으로 보아 이제 김태형 감독의 눈으로는 네. 김태형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김민석이가 뭐 복사근인가 어디 다쳐가지고 부상이 좀 있었어요. 못 나왔죠. 그래가지고 네. 왔다 2군 조금 갔다가 1군 일군도 나왔다 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레귤러 멤버로 쓰는데 확실한 장점이 없었고 당시 또 마왕 성빈이가 유난히 잘해가지고 잘했지. 미친 듯이 잘해가지고 이제 외야수 역할을 톡톡했죠. 그렇죠.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민석 선수가 설 수 있는 이제 자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2군에 두잔이 그렇고 1군에 와도 별로 효용 가치가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럴 바에야 김민석이의 장래를 위해서도 보내주는 게 좋겠다. 괜히 쓰지도 않는 놈 잡아놓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민석이의 장래에 도움이 되고 또 롯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 것도 있을 겁니다. 네. 또 정철원이 재기하고 두산에서 김민석이도 날개를 편다면은 뭐 최상의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역대 롯데 자이언츠의 트레이드 역사를 보면 네. 작년에 LG 손호영 선수와 롯데 우광훈 선수 트레이드를 빼고는 별로 재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손해보는 그런 트레이드를 많이 해왔거든요. 과거에도 없었습니까?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롯데는 이상하게 항상 자기네들이 그 막판에 몰릴 때 네. 트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다 까발려 놓고 상대랑 교섭을 하려니까 상대방은 이미 목마른 건 롯데 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 50점짜리 내주고 롯데에서 100짜리를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를 다 까놓고 시작하고 저쪽은 교활하게 패를 안 까고 시작하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시작하기 전부터 지는 게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략에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동격서로 네. A라는 선수가 좋아도 엉뚱한 선수가 좋은 것처럼 바람잡고 있다가 이야기가 나올 때 마지못해 못 이기는 척하고 원하던 선수를 잡아야 네. 그게 크게 볼 수 있는데 네. 그걸 못하고 그냥 얇은 속을 까발리는 거죠. 그 얕은 속을. 나는 저 선수 아니면 안 돼. 우리 뭐 누구라도 줄 수 있으니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대방은 얼마나 신나는 그 시츄에이션입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부터.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게 계속 그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까?
성동격서처럼. 제 네. 느낌에는 그랬어요. 아, 그래요? 뭐 여기서 일일이 그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런 트레이드를 해왔다. 항상 롯데는 손해 봤어요. 그랬구나. 별 이익 본 적이 없어요. 작년 했던 그 손호영 손호영 선수. 하나만 네. 기적이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롯데 트레이드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대단한 거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예. 그러나 이 네. 또한 또 내년 후년으로 가서 지켜봐야죠. 보통 한 3, 네. 4년 지나야 되니까 네. 우강훈 투수가 그 150km 이상을 던진 사이드핸드 아니었습니까? 음. 얼마나 발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승패를 그때 가서 판단할 얘기고 올해 폭망할 뻔했죠. 근데 손호영이가 그나마 많이 날라다녔기 때문에 7위를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맞아요. 공헌했어요. 그리고 팀 분위기도 좀 으쌰으쌰하고 네. 이렇게 올리는데 물론 뭐 황성빈 선수도 있었지만은 그 손호영의 그 수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롯데자이언츠가 요 트레이드만은 득을 본 트레이드였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 셈인지 그렇게 과거에 계속 트레이드를 실패해 오다 보니까 예. 롯데에 온 그 트레이드로 온 선수들의 활약도 떨어지고 날이 갈수록 그 우리 쪽에서 나갔던 선수들은 다른 팀에 가서 또 많이 잘하고 있어요. 1군에 가서도 KT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군데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어느 날 보니까 성민규 단장까지 오고 나서 뭐 이상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뎁스가 갑자기 확 얇아진 느낌이 들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좀 문제고 뭐 김 감독이 들을 때는 좀 약간 그 냉혹한 말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도 해요. 뭐냐면 이제 감독이나 단장이나 그 다들 한 뭐 단기간에 승부 내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김 감독뿐만 아니라 감독들의 경우에도 장기 플랜이 없는 거죠. 나 있을 때 써먹을 선수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김태형 감독이 성적을 좀 올리더라도 끝나고 나서 가고 나면은 그 외에 이제 갑자기 쓸 사람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트레이드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네. 두산 베어스에 이제 단장을 하는 그 김태룡 부사장이 있습니다. 예. 뭐 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 이 양반은 이제 롯데자이언츠에서 그 운영팀장까지인가 하고 두산 베어스로 이직을 했어요. 제가 92년도에 그때 자이언츠의 그 91년도에 단장으로 가니까 직원들이 뭐 김태룡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두산 단장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이래서 우리 이따 가신 분입니다 하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잔뼈가 굵었죠. 야구단에서 쭉요. 롯데에서 있다가 다시 이제 두산 베어스 가서 2011년 단장으로 진급한 소위 말해서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겪었네요. 입지적인 14년 차 단장입니다. 아, 그래요? 14년 차. 그러니까 다른 단장들은 뭐 예를 들어서 2사급 정도면은 이 양반은 지금 부사장 아닙니까? 야.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공로를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뭐 박준혁 단장이 예. 좀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봐서는 단장으로서는 아무래도 김태룡 단장보다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뭐 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짬에 짬. 대해서 차이가 나죠. 좀 명확하게 나겠는데요. 14년 차 단장과 그렇죠. 이제 2년 차 단장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1년 차죠. 무슨 2년 차라고 하면 2년 이제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네. 혹시 박 단장이 그 노련한 김태룡 단장에게 말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면은 두산이 볼 때 정철원 투수는 더 이상 이게 잘 안 되겠구나. 이래서 개선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내색 안 하고 있다가 롯데에서 황급하게 달라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러면서 김민석을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일말의 불안감도 있어요, 사실. 왜냐면 그 정도 단장이 그렇게 맥없이 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또 한편 또 희망적으로 생각할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김 단장이 한때는 선수 보는 안목이 부족하다, 그런 또 루머도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좋은 선수 주고 별 볼 일 없는 선수를 데려온다, 트레이드해서, 이런 소문도 있었기 때문에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예. 롯데로서는 굉장히 이제
잘한 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김민석 선수라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많이 아프죠. 우리가 이제 롯데를 이끌어갈 선수로 꼽은 선수가 네. 김민석 선수였는데 네, 네. 자, 정철원 선수와 김민석 선수 새로 들어간 팀에서도 멋진 모습들 기대해 보고요. 네, 네. 이번에는 같이 트레이드된 선수들도 짚어보죠. 네. 추재현 선수는 외야수 좌투 좌타입니다. 네, 네. 1999년생으로 정철원 선수와 나이가 같고 최우인 선수는 2002년생이고 투수고요. 네. 이번에 롯데에서 두산으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두산에서 롯데로 온 선수는 이 전민재 선수도 있는데 1999년생이고 네. 내야수 우투 우타입니다. 3명 모두 젊은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선수들인가요? 네, 전민재 군은 올해 타율 이제 2할 4푼 6리, 홈런 2개, 32타점, OPS 0.599를 기록한 유격수이자 그 성실한 유틸리티 내야수라는 어깨도 좋고 수비도 잘하는 선수라는 점에서 이제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롯데 구단에서도 막 그 전민재 선수 수준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선수들이 몇몇이 있기에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상 도움이 되려면은 예. 한 타율 2할 8푼 정도는 쳐줘야 되고 2할 후반대. 예, 2할 때 후반 그리고 홈런도 한 10개 정도 치고 수비에 아주 견고함을 보이는 유격수가 돼야 우리가 그 롯데자이언츠의 그 일진 유격수로서의 자격이 있지. 전민재 선수 2할 4푼대의 전민재 선수가 과연 그렇게 받아서 일진을 시킬 만한 그런 자원인가 하는 그런 데는 조금 회의감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뎁스를 위한 내야수 보충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공수 모두 좀 조금 5% 부족한 백업 내야수는 될 수 있지만은 즉전 필요 불가피한 전략은 아니라서 아직 능력을 발휘는 못했지만 추재현 역시 그 포텐셜은 있는 선수거든요. 네. 이 선수를 내보내고 영입할 만한 메리트가 과연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조금 아쉬운 트레이드였다. 그렇죠. 내가 볼 때는요. 롯데 팀으로서는 뭐 신인 이호준도 있고 네. 이주찬이, 정대선, 박승욱, 노진혁, 한태양, 최양, 김민성 등 이제 내야에서 뭐 3루수도 있고 2루, 유격수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이런 선수들을 있는 선수들을 다시 한번 두드려서 재생시키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미 뭐 어쨌든 간에 전민재가 트레이드되어 왔기 때문에 뭐 시의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전민재가 능력을 만개해서 승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전민재 선수가 있음으로써 또 폐해도 있어요. 어떤 이 선수가 폐해요? 나오면은 예. 또 우리가 많이 기회를 줘야 할 한태양, 이호준 이런 젊은 미래 자원이 또 출장 기회가 기회를 줄어들지 않습니까?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뭐 2할 8푼 정도면은 무조건 그런 거 기회니 뭐니 이런 거 관계없이 써야겠지만은 2할 4푼대인데 네네. 또 그리고 뭐 수비도 그렇다고 해서 아주 퍼펙트하게 잘 보는 그런 내야수도 아니거든요. 그냥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잘 움직이지만은 또 결정적인 순간에 에라도 하는 선수니까 네. 뭐 특A라고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단지 이제 네. 김 감독이 두산 시절에 계속 관찰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민재 선수를 영입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김 감독 나름대로 이제 내가 이번에 민재 오면은 어떻게 쓰는지 수비도 열심히 시키고 타격 연습도 열심히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김 감독의 입장에서는요. 네. 그리고 최우인 투수에 대해서는 고교 시절부터 뭐 일단 피지컬 컨디션이 뛰어나고 공도 150km대 던질 수 있는 매력적인 자원으로 간주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은 이제 좋은 사람, 좋은 코치를 만나면은 잘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네. 사실 현재까지의 롯데자이언츠 투수 육성 프로그램으로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죠. 롯데에 좋은 투수들 자원들이 와서 크게 빗본 투수가 몇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시 두산에 가서 좋은 투수 코치 만나서 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근데 단장님 이제 단장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만 들으면 네.
롯데 자이언츠가 조금 손해 보는 느낌이거든요.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손이 안으로 굽으니까 예. 저희가 좋아하는 팀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롯데 입장에서 아깝다 싶은 거죠. 예, 우리가 우리 식구랑 딴집 식구랑 이제 혼사를 하더라도 괜히 자기 아들 자기 딸이 좀 아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분도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까도 우리 국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트레이드 성패를 논하려면은 최소한 한 3, 4년 봐야지. 지금 당장 예, 속단할 당장 수는 없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당장 정철원이가 무슨 일이 생길지 또 김민석이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은 부상을 당한다든지 이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누가 이익 보고 누가 손해 봤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양팀 모두 윈윈이 될 수도 있고 또 제일 운이 안 좋으면 양팀 모두 루즈 상태가 돼 전부 패자가 될 수도 있는 얻는 게 없는. 없죠. 그렇죠. 왜 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바랄 수 있는 거는 환경이 바뀌어지면 또 사람이 또 이렇게 한 번씩 큰 이 인생의 전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선호형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이제 모두 윈윈이 되겠죠. 근데 이제 왜 제가 조금 롯데가 아쉽다고 생각하느냐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뭐 제가 남이 하는 그런 야구 관련 뉴스 같은 건 잘 안 봐요. 네. 근데 제목을 언뜻 보면 전부 다 롯데가 굉장히 득을 본 것처럼 많은 그런 논평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철원이가 잘 던진다는 전제하에서 전민재가 또 잘 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지. 아직은 그렇게 말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로야구에서는 선수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마케팅 파워, 인기도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교 시절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 그럼 그 고교 시절에 이영민 타격상을 받다는 거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고등학교 전 선수 중에서 그 해에 타격 그 컨택트 능력은 최고로 좋았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드래프트 제1라운드에서 3번째 피크로 올라왔다는 건 대부분 투수들을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야수로서 롯데에 입단하여 1년 차부터 외야를 보며 이제 스타팅 멤버로 뛰다 보니까 급증하는 젊은 여성 팬들을 구장으로 또 불러들인 네. 김민석의 스타성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죠. 그 좀 외모도 이쁘장하게 생기고 좀 그런 스타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1년 차부터 1군에서 뛰게 된 것은 꼭 김민석의 실력이라기보다도 네. 당시 그 경남고등학교 김범석이라는 대형 포수를 제끼고 LG 트윈스. 김민석이를 데려온 성민규 단장이 자기의 어떤 작품을 한번 그 과시해보고 싶은 역시 성민규가 안목이 있었다 하는 그걸 한번 과시해보고 싶은 욕망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1군에 뛰게 했는데 그러네. 성민규 단장 시절에 자기가 뽑은 거죠. 선수가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석 선수가 거기서 이정우처럼 폭발력을 보였으면 단장의 이제 능력도 확 평가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안목이 좋다 이런. 그래서 평가. 이제 기획 상품 비슷하게 아마 레리 서튼 보고 쓰라고 하지 않았나.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는 있었다고 볼 때 좀 많이 아쉽죠. 이렇게 이 스타 선수라는 거는 잘 친다고 꼭 스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사람을 끄는 또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외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 비주얼도 많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많이 아깝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김민석이가 황성빈의 활약으로 당장 자리가 애매해지니까 뭐 수비가 약하다, 성관이 너무 좋지 않다, 또 뭐 소녀 어깨처럼 어깨가 약하다. 그럼 왜 김민석이가 한참 뛸 때는 이런 소리가 별로 안 나왔어요. 뭐 잘하는 것처럼 좋은 소리만 하다가 갑자기 작년부터 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절하시켜 두산으로 보내지는 것 같아 좀 아쉽기도 해요. 좋은 소리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가 수비에서 설 자리가 없다면 어깨가 약하고 뭐 수비가 약해서 안 된다면은 롯데에서 마지막으로 유격수가 없다 하면서 원래 민석이가 휘문고등학교 다닐 때 쇼스탑을 받지 않습니까? 유격수.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도전시켰으면 어땠을까? 어허. 재조정을 네. 한번 1년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사실요. 밖에서만 찾으려 게 아니고. 그런데 잠실구장은 외야가 사직구장보다도 넓지 않습니까? 넓죠. 그리고 수비 어깨 모두 약한 김민석을 두산 베어즈는 뭐 그러네. 바보라서 데려갔나요? 왜 영입했습니까? 그 팀은 또요. 오. 그게 미스테리고 그 진실을 내가 저 한번 김태룡 단장이 옆에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왜 데려갔느냐? 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네. 저는 김 감독의 희망대로 정철원 투수가 2022년도처럼 힘차게 공을 뿌리고 날아오르기를. 예, 전민재 선수도 정말 펄펄 날라서 그 롯데 자이언츠 큰 도움이 되고 민석이하고 재현이, 우인이 세 명 다 두산에서 만개했으면 합니다. 네. 다만 네. 대다수 야구 관련자들이 롯데 자이언츠가 더 이익을 본 트레이드처럼 평을 하는데 냉철하게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김민석이가 또 대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서운 포텐셜을 터뜨려 가지고 정말 3할 중반대 정도 칠 수 있는 거는 히팅 머신으로 등장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데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년 시즌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네. 네. 자, 롯데와 두산과 롯데 팬들 분들께서도 새로 트레이드돼서 들어온 선수들 눈여겨 봐주시고요. 선수들도 새로운 팀에서 멋진 활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